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손이 별로 없네요. 다 온라인으로 많이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반갑고요. 다행히도 한 2년 전만 해도 제가 강연을 가면 대부분 60대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요새는 거의 20, 30대가 90%.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많이 보셨겠지만 제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부자가 되자. 근데 부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금융 문맹에서 탈출해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금융 문맹의 세계 1위가 어딜까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내가 일하던 회사에서 일본에 대해서 어, 굉장히 심층이 있게 회의를 한 게 기억이 나요. 30년 전에 내가 일하던 회사가 스커더 스티븐슨 앤 클락이라는 회사인데 거기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일본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거다. 근데 정확하게 30년이 지났어요. 지금 일본은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채 비율이 높죠. 몇 프로일까요? 일본이 250%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게 돈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아베노믹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돈을 계속 찍어서 뭐를 일으키려고 그러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나요. 그게 결정적인 여러 가지가 있죠. 일본이 저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는 금융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금융 문맹. 금융 문맹이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죠. 또 일본의 또 하나 문제는 변화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민족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거를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결정적인 게 뭐죠? 왕따 문화죠. 그래서 다른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똑같은 사람 생각이 똑같아야지 그 나라에 적응하지. 조금이라도 다르면 어떻게 되죠? 배척이 되죠.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 이민을 안 받아들였어요.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외국인을 싫어하니까 안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돈을 많이 벌었죠. 일본은 자동차도 팔고 철강도 팔고 조선업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못 간 게 뭐냐면 그 벌어놓은 돈이 어디 있었을까요? 벽장 속에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벽장 속에 현금을 놓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 그 돈이 일하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부끄럽게 여겼어요. 뭐라 그러냐면 불로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금융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을 어디다 넣었을까요? 다 부동산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떤 자산이냐? 일하는 돈이 아니죠. 일하는 돈이 아니에요. 일하는 돈이 아닌데 모든 자산이 들어갔죠. 기업에 들어가지 않고 그 돈이 부동산에 들어가거나 벽장에서 썩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가 없죠. 투자가 돼야 되는데 기업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부동산은 가만히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쓰인 겁니다. 그래서 금융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게 결과적으로 일본을 어렵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일본의 최근에 과거 10년 동안 일본 기업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소니 맞아요. 소니 어때요 지금? 굉장히 어렵죠. 또 어디 얘기할 수 있을까요? 토요타 그것도 옛날 회사죠. 자동차 만드는 회사. 또 뭐 있어요? 어디요? 나이콘 예. 그쵸 니콘이죠. 그리고 또 별로 없죠. 그게 심각하죠. 새로운 기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국을 예를 들을까요? 중국은 너무나 많죠. 텐센트, 알리바바,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일본이 망해가는 거예요. 미국은 훨씬 더 앞서 있고 중국도 미국처럼 앞서 있는 거죠. 한국은 어떻게? 한국은 뭐가 있을까? 네? 삼성전자, 또 LG. 요새 좀 나오는 게 이제 카카오라는 게 있고 또 뭐 네이버. 그러니까 한국은 좀 나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금융 문맹국이에요. 그게 이제 심각하죠. 그래서 일본처럼 되면 안 되겠죠. 근데 한국은 엄청난 속도로 일본처럼 되고 있어요. 그게 단순히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영리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거의 다죠. 제가 만난 대한민국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주식 투자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 안 한다 그러죠. 안 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얘기하죠. 절대 안 해요.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절대 주식에 손대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 기업들 뭐 소니 막 아니 한국 기업 소니가 아니죠. 삼성, LG 이런 전광판에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사지 말라 그래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자랑스럽다며. 그런 회사 갖고 싶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주식 투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금융 문명인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부자가 되라는 얘기를 안 하죠. 부자가 되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신기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다 부자가 되라고 그러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일본은 우리 한국보다 조금 더 하지만 한국은 더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난하게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잘못된 소비, 잘못된 관행, 근데 금융에 대한 무지, 투자를 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금융 문맹률이 한국은 되게 심각한 거죠. 미국만 해도 금융 문맹률이 50%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한국은 내가 봤을 때 90% 정도의 확률로 금융 문맹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보다 약 15년 뒤로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은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약 20년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하고는 무조건 거꾸로 가야 돼요. 일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 반대 방향이 어딜까요? 미국이죠. 미국은 왜 강대국을 아직도 유지할 수 있을까? 미국은 왜 저렇게 중산층이 많을까? 근데 미국에서도 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유태인은 왜 부자가 됐을까? 유태인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종교가 유태교죠. 유태교는 돈을 하느님이 내린 축복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를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거를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대신에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또 가르쳐요. 그리고 돈을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대신에 그 돈을 제대로 써라. 그게 뭐냐면 어려운 동족을 도와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저렇게 돈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죽을 때 다 돈을 도네이션하고 죽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또 하나 유태인이 부자가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부자가 되는 게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13살 성인식이라는 거는 13살부터 그 아이가 어른이라고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앞으로 네가 스스로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친척들이 성인식 때 돈을 잔뜩 갖고 와요. 물건을 갖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평균적으로 모이는 돈이 약 그 6천만 원 정도가 모여요. 그리고 6천만 원 가지고 그 아이는 이제 경제 독립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그 돈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유태인은 또 결정적으로 부자가 되는 요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종교적으로 금요일 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가족끼리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은 가족끼리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가족끼리 돈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아이한테 많은 거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때 아이는 굉장히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은 교육을 엄마가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돈에 관한 얘기도 하고 아이가 뭐의 장점인지도 얘기하고 그 아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그 아이의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 아이는 나중에 경제 독립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부자는 단순히 적당히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태인 인구가 2%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미국 재산 전체의 20%를 유태인이 갖고 있어요. 놀랍죠? 그럼 유태인이 영리할까요? 한국 사람이 영리할까요? 한국 사람이 영리해요. 미국에 가면 유태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경쟁을 하게 되면 한국 사람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유태인들은 그 학대를 많이 받았잖아요.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하는 비즈니스는 항상 그 얼른 도망갈 수 있는 거를 많이 택해요. 예를 들어서 보석상을 많이 해요. 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얼른 도망갈 수 있잖아요. 챙기고. 또 세탁소도 유태인이 다 뉴욕의 그 세탁소 유태인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또 야채 가게, 채소도 그날 없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채소도 전부 유태인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한국 사람이 다 해요. 한국 사람이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석상도 한국 사람이 많이 차지하게 됐고요. 또 야채 가게도 80%가 한국 사람이 하고 있어요. 또 세탁소도 한국 사람이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한국 사람이 굉장히 영리하고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 영리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좀 떨어지는 얘기라고 생각하죠. 돈 얘기하면 그 약간 좀 타부시하죠. 그게 결정적으로 한국에서 잘못된 거죠. 유태인처럼 솔직하게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도 교육을 어떻게 하죠? 엄마가 그 자녀들한테 뭐라고 가르치죠? 공부만 잘해라 가르치죠. 부자가 되라는 말 안 하죠. 부자가 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부자가 되라는 교육을 안 해요. 그게 심각하죠. 제가 대학교에 가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 그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저한테 대표님은 돈이 이렇게 좋으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질문 할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여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근데 우리 무의식 중에 돈을 멀리하라고 배워요. 그리고 그 금을 돌처럼 여기라고 그러죠.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하죠. 왜 한국에서는 돈을 멀리하라고 가르칠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6.25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공자가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그런 말 했냐. 돈을 멀리하라고. 그렇지 않대요. 공자는 돈 되는 건 다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6.25를 핑계를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그 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no money, no life. 돈이 없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좋아하는 민족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6.25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유태인처럼 해야 돼. 유태인. 그래서 유태인의 결정적인 건 뭐죠? 13살에 성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13살부터 더 빨리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 메리츠에서는 제가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유태인은 13살부터 했지만 우리는 몇 살부터 한다? 1살부터 한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전화를 다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렸을 때부터 투자하죠. 유태인보다 훨씬 더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세계 몇 대 강대국이 될까요? 3대 강대국 됩니다. 미국, 미국, 중국, 미안해. 일본은 빠져야지. 미국, 중국, 한국이 돼요. 제가 요만큼도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엄청난 잠재력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잠재력을 한국 사람만 몰라요.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닌 그 회사 때문에 다녔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잠재력 있는 나라가 없어요.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 투자를 많이 할 거냐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안전성이에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냐. 밤 12시, 1시에 다녀도 한국은 굉장히 안전한 나라죠. 근데 내가 살던 뉴욕은요. 지하철을 잘 못 타요. 밤 되면. 어떤 노선은 낮에도 못 타요. 낮에도 무서워서 못 타요. 근데 한국은 놀라운 거예요. 엄청나게 안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나라죠. 두 번째, 우리나라는 종교 분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슬람하고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막 테러가 일어나고 싸우고 하지 않죠. 한국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안정감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 세계에서 제일 빠르죠. 인프라스트럭처가 제일 좋죠. 한 가지 한국이 나쁘게 돼야 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한국이 잘못된 게 있죠. 교육이죠. 교육이 잘못됐어요. 교육이 부자가 되라고 가르쳐야 되고 돈을 많이 벌라고 가르쳐야 되고 그 돈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라. 사회를 조금이라도 좋게 만드는 데 써라. 그런 교육을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죠.
한국 무슨 교육을 해요? 옆에 친구를 쓰러뜨리라고 배워요. 수능 시험을 옆에 애들보다 잘 보야 된다고 배우죠. 그게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하냐? 친구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창업을 하라고 그러죠. 그게 맞는 교육이죠. 그래서 큰 돈을 벌어라. 창업해서. 한국은 일단 엄마가 교육을 안 하죠. 엄마가 교육을 안 하고 어디 가죠? 하청을 주죠. 학원에다가. 그게 결정적이죠. 한국은 학원에 보여야 애들을. 학원에 보여서 구형수를 잘 봐라 하는 교육을 받으니까 그 치명적인 교육의 미스테이크죠. 그래서 미국은 아이들한테 뭐를 시키느냐? 스포츠를 시키죠. 열심히 스포츠를 합니다. 그래서 다쳐보기도 하고 져보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피곤하니까 쓰러져 자고 그러니까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협력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근데 한국은 결정적으로 엄마, 부모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구형수만 잘하면 다 문제가 잘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부자가 되는데. 오히려 공부 못하면 더 부자가 될 확률이 크죠.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일본보다도 더 가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의 부자와 90%의 가난한 사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돌아가서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거. 인베스트먼트죠. 투자.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서부터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단순히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어렸을 때부터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문화가 성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시장이라고 그러죠. 캐피탈 마켓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돈이 쏟아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식에 투자를 하는 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 청년들, 창업하고 싶은 아이디어와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걸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 단위의 기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미국, 이스라엘은 대학생들의 90%가 창업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겁니다. 중국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미국도 엄청나게 나오죠. 딱 두 나라가 안 나와요. 한국하고 일본. 근데 일본은 이미 늦었어요.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일본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대학교 졸업하고 뭐 할래? 그럼 어떤 대답을 받는지 아세요? 저는 정말로 비극적이죠. 편의점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뭐하러 굳이 성공하려고 노력하냐. 그냥 적당히 먹고 살다 죽으면 되지.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죠. 그래서 일본은 더 이상 제가 기대를 안 합니다. 창의적인 기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어떻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건 저한테는 이거는 엄청난 이 모멘텀이 왔구나. 대한민국이 턴어라운드 하는구나. 일본처럼 가지 않고 정말로 미국처럼 중국처럼 자본주의가 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다만 안타까운 거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단기간에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주식은 내가 자본가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디딘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라는 게 뭘까요? 자본주의는 딴 게 아니에요. 자본가가 부자가 훨씬 빨리 된다는 사실이에요. 노동자는 부자가 되기 힘들어요. 왜 그래요? 자본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자본은 왜냐? 자본은 잠을 안 자요. 근데 노동은 내가 회사 가거나 아니면 어디 공사장에 가거나 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 노동자죠. 근데 내가 아프면 돈을 못 벌죠. 또 잠도 자야 되죠.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내 부를 창출하는 거는 굉장히 제약이 많죠. 그리고 사람은 또 늙어요. 그래서 자본가가 돼야 되죠. 자본가라는 게 뭐예요?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본이라는 것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내 자본을 일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일시키는 게 기업이죠. 내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기업은 돈을 어떻게든지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하죠. 이익을 아주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기업에 투자한다는 게 뭐예요? 기업을 사야 되겠죠. 주식을 산다는 거는 기업을 사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기업의 소유권을 산다는 거와 비슷하고 또 하나는 이 기업과 동업한다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을 하는데 10살 때부터 동업한 사람과 1살 때부터 동업한 사람과 60살 때부터 동업한 사람은 이 부의 규모가 굉장히 달라지죠. 그게 복리라는 거예요.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영리하니까 13살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고 워런 버핏 우리가 잘 아는 워런 버핏은 11살부터 투자했고 그래서 이거를 미리 누가 더 잘 깨닫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겁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죽을 때까지 투자 안 해야 된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주식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장님들이죠. 대기업, 재벌 그런 사람 주식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계속 부자가 될 겁니다. 근데 주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경제학자들 다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차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부자가 돼야 되겠다. 자본가가 돼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주식을 사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주식을 어렸을 때부터 사는 거고 모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마음에 들어 한다.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그 주식을 가지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저께는 예를 들어서 어저께부터 내가 자본가가 돼야 되겠다 하면 주식을 오늘 내가 한 주 사고 내일 한 주 사고 한 주 사고 내가 60세 됐을 때 1000주가 되고 10,000주가 될 텐데 그러면 그 당시에 가격 곱하기 내가 갖고 있는 10,000주를 곱하면 그게 내 노후 자금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근데 주식을 고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싸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펀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제도가 있어요. 연금저축 펀드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55세까지 못 찾게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노후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거예요. 미국도 1980년에 401k라는 걸 만들었어요. 미국 사람들도 주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월급의 10%를 무조건 떼어서 대신에 미국은 60세까지 못 찾아요. 그래서 월급의 10% 주식형 펀드에 끊임없이 투자했더니 어차피 60세까지 못 찾으니까 그래서 미국에 지금 어떻게 돼요? 백만장자가 하루에도 몇천 명씩 생기는 거예요. 60세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부도 알고 있고 그런 교육제도, 그다음에 개개인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미국은. 근데 일본은 그 생각을 못한 겁니다. 일본은 경제 관료조차도 금융 문맹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망한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런 매스컴이에요. 끊임없이 먹방, 놀러 가는 거, 가난하게 되는 거를 조장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 굉장히 부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끊임없이 하락을 한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빚이 눈덩이처럼 벌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유일하게 해결책을 찾은 게 올림픽이었던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그 돈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경기를 살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됐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일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답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자 되라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잠을 많이 재워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 못해도 부자 되면 됐죠? 근데 부자 되는 거와 공부 잘하는 거는 전혀 연관성이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취직할 때 시험이 없어요. 취직 시험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모든 걸 시험으로 보죠. 공무원도 시험으로 보고, 그다음에 은행 들어갈 때 은행 시험 보고, 회사 들어갈 때도 회사 시험 보잖아요. 그게 지극히 잘못된 방법이죠. 시험을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중요하죠. 아이디어. 나는 어떻게 창업하고 싶어? 어떻게 돈을 벌고 싶어?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는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학원 보낼 돈으로 애들한테 주식이나 펀드를 사주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럼 그 아이는 이 다음에 컸을 때 창업 자금이 생기죠. 4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돈으로 그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나라의 경제는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 아직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애가 혹시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공부 못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공부 못하면 오히려 더 좋아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자 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교수가 있었어요. 일부러 C학점을 받아라. 공부는 잘하지만 C학점 받는 거를 경험하라. 그런 교수가 있었어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 했는지. 실패를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C학점 받아도 전혀 문제 없다는 걸 알아야. 그리고 C학점을 받아야 A학점 받은 애를 밑에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학점 받은 아이는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고 A학점 받은 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는 과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육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시험도 다 없애야 돼요. 시험 보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국영수 잘 보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큼 도움이 될까요? 그 국영수는 어차피 기계가 대신하죠. 근데 거기에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푸는 거는 굉장히 시간 낭비고 더 결정적인 거는 창의성을 죽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낮에 내가 3시에 하루 종일 시간이 많으면 창의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쉬는 시간이 많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학원에 가면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나한테 시키죠. 정신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었죠. 창의성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지쳐있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옆에 애랑 비교하거든요. 쟤는 80점 받았는데 나는 90, 75점 받았는데 엄마가 또 막 야단치지. 그 결과 그 아이는 별로 이 세상이 살고 싶은 나라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본이 지금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한국은 노인층의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그게 금융 문맹이라는 거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지 못한 민족은 파멸을 갖고 와요. 그래서 그 금융 문명은 질병이라는 게 그래서 그래요.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병에 걸린 걸 깨닫는 게 언제가 되느냐? 자기가 은퇴할 때 깨달아요.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잘못된 라이프를 살았구나.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나중에 한 거예요. 시간이 없죠. 근데 영리한 사람들은 10살 때부터 시작하고 15살부터 시작하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요? 1살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현명한 부모는 아이를 1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더 많으면 우리가 유태인보다 잘못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생각을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금융 문명이에요. 금융 문명을 탈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은 엄청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유튜브도 하고 방송 출연도 하는 이유가 희망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적어도 일본처럼은 안 되는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근데 젊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했구나. 너무너무 고무적인 거죠.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죠.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 근본을 망각하고 오래 기다려야 된다. 주식 투자하는 거는 내가 그 기업의 일부분을 소유하는 거다. 그리고 그 기업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다. 이러한 여유로움을 가져야 되는데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빚을 내고서 한다든가 그다음에 막 샀다 팔았다 한다든가 그거는 이제 과부하 걸린 거죠. 그때는 오히려 내가 파멸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내 자본이 이래야 되구나 깨달았죠? 그러면 돈이 없죠? 돈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나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나는 하루에 5만 원밖에 못 버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5만 원 벌면 5천 원 해야 돼요. 10만 원 벌면 10,000원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소비를 줄여야 되죠. 커피 함부로 마시는 거 끊어야 되죠. 그 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연금저축펀드라는 걸 이용해야 돼요. 세금 혜택이 있고 대신에 55세까지 못 찾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55세는 그때부터 나는 경제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55세까지 못 찾더라도 오히려 못 찾는 게 좋죠. 내 복리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10,000원도 할 수 있고 5,000원도 할 수 있죠. 그래서 400만 원 채워야 돼요. 1년에. 그거 뭐냐면 그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400만 원까지는 세금을 환급을 해주죠. 공제를 통해서. 한 60만 원 정도 돌려줘요. 그렇게 여러분 2달 남았잖아요. 올해가 지나가려고 그러면 2달 동안에 400만 원 넣으면 60만 원 돌려줍니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있죠. 퇴직연금. 만약에 내 직장이 있다 그러면 퇴직연금에
두 가지가 있어요. DB형이라는 게 있고 DC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DC형은 여러분 DB형, DC형 알아요? 몰라요? 진짜 문맹이구나. DB형은 회사가 알아서 퇴직금 주는 겁니다. 옛날에 퇴직금 제도와 비슷해요. DC형은 회사가 1년마다 정산을 해줘요. 그럼 그 돈 갖고 당신들이 알아서 투자하라고 그래요. 저는 DC형으로 옮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로 일을 열심히 시키는 겁니다. 주식형 펀드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가장 양질의 자금이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회사 가서 퇴직연금이 DB형이 내가 DB형인지 DC형인지 알아보고 나는 돈이 없다 그러지만 돈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월급의 10%, 월급의 20%를 정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써야 돼요. 투자부터. 내가 그 여유자금이라는 거는 내가 다 쓰고 나서 남는 게 여유자금이 아니에요. 여유자금은 미리 만드는 거예요. 내 노후자금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을 내 띄워놓는 겁니다. 그게 여유자금이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다 쓰고 나서 돈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게 거꾸로 돼야 돼요. 나의 노후부터 10% 아니면 15%더 경제 여유로웠고 싶으면 20%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그걸 하루라도 빨리 해야 돼요. 복리의 마법을 충분히 이용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해야 되고 우리 배우자도 해야 되고 온 가족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이 없죠. 15년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이 15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우리 자본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돈들이 다 놀고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부동산은 올랐는데 주식은 안 올랐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부동산에 돈 번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안 팔았기 때문에. 주식을 똑같은 기간 동안 안 팔았으면 훨씬 많이 벌었어요. 사람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식에서 돈 벌지 못한 이유는 도박처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주식에 많이 벌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못 벌었을까요? 저는 안 팔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 투자는 어떤 거다? 안 파는 기술이에요. 파는 기술이 아닙니다. 안 파는 기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 사자마자 언제 팔까 걱정하죠. 그 투자가 아니죠. 여러분 아까 주식 투자하는 건 동업자라고 그랬잖아요. 동업자를 매일매일 바꿉니까? 처음에 동업자를 고를 때는 찬찬히 고르죠. 내가 이 동업자를 이 사람하고 동업할 때 이 사람의 자질이 어떤지, 이 사람의 정직성, 이 사람의 능력 여러 가지 보죠. 그 다음에 이 사람 괜찮겠다 그러면 동업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야죠.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똑같은 겁니다. 안 파는 기술이에요. 대신에 처음에 투자할 때는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죠. 이 주식이라는 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이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인가 아니면 돈을 잃어버리는 회사인가, 아니면 이 회사의 경영진이 얼마나 깨끗한 건가. 근데 그걸 알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연금저축 펀드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세금 혜택이 있고 분산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주식은 투자하지 못하죠. 펀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펀드부터 하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저 사람 장사하려고 그러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펀드부터 하셔야 돼요.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퇴직연금 반드시 여러분들 내일 회사 가서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잠자고 있는지, 아마 잠자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맞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몇 번째일까요? 꼴찌도 처참하게 꼴찌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걸 보여주면 내 미국에 있는 동료들이 안 믿어요.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럴까? 그게 지금 한국이 심각한 문제죠. 금융 문명이 아주 극에 달한 거예요. 주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이 미리 포기를 해요. 나는 부자가 안 될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부자가 안 될까요?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면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도 제가 과장이 아니에요. 저도 부자 됐고 저도 흙수저였습니다. 근데 한국에 보면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경이롭게 보는데 한국 사람만 한국을 나쁘다고 얘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지옥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또 뭐가 있을까?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옛날부터 부자였을까? 절대로 안 그렇죠. 절대로 안 그래요. 근데 자꾸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나쁘다고 얘기해요. 한국은 성장이 멎었다. 그 누구 얘기일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한국 왜 성장이 멎죠? 한국은 이래서 나빠. 한국은 저래서 나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비하해요. 가장 그 부정적인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자기가 가난하게 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사교육비 쓰는 사람들은 진짜 전속력으로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비싼 자동차 사는 사람들, 또 비싼 백을 사는 사람들, 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자들은요, 하루하루 부자가 되는 것을 즐기면서 삽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하게 되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백화점 가서 백화점 카드로 백을 사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가 없겠죠. 100% 가난하게 되죠. 근데 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백을 살려고 개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건 200% 확률로 가난해져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뭔지 아세요?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되죠. 가난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돼요. 이상하죠? 가난하게 보여야 부자가 되고요. 부자가처럼 보이면 가난해져요. 그거는 진리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근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돈이 일하게 해야 된다. 내 돈이 일하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주식을 사는 거다. 주식은 어떻게 사야 되는 거나. 처음엔 어려우니까 펀드부터 해야 된다. 하루에 10,000원씩 해야 되고 월급의 10%를 해야 되고 내 퇴직연금 알아봐야 되고 연금저축보도 들어야 되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대표님 그럼 돈 언제 써요? 참 신기하죠. 아니, 부자가 된다면 걱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 전에 미리 걱정을 해요. 내가 하루에 10% 월급의 10%를 주식 투자하는 거를 엄청난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희생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난한 라이프에 자기도 모르게 매몰돼 있는 거예요. 생각이. 부자가 된 다음에 걱정해야 될 거를 미리 걱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 마시지 마라. 커피 마실 돈으로 매일 투자를 해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는 그 엄청나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입니다. 근데 하루에 커피 2잔 마시는 거가 나한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사람은. 뼈 빠지게 일했 때문에요. 그럼 200만 원을 벌었는데 고작 나한테 선물하는 게 커피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죠. 나한테 미래를 선물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200만 원을 어렵게 벌었는데 하루에 커피 10,000원이면 어떻게 되죠? 한 달이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뼈 빠지게 번 돈의 30%를 30%가 아니죠. 15%죠. 15%를 커피 마시는 데 쓴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걸로 나한테 미래를 선물해야 돼요. 그게 펀드라는 거죠. 주식이나 펀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한테 상을 줄 때 자산을 선물하죠. 소비를 선물하지 않죠. 그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커피 안 마신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게 부자가 되기 위한 스텝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부자 된 다음에는 그때 커피 마셔도 되죠. 근데 부자가 되기 전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슬라이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넘어가려면? 예? 그쪽 보내야 되나요? 그래서 여기 아직은 안 나왔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게 아까 얘기한 거죠. 우리 금융 문맹률이 세계에서 일본이 넘버원이고 한국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이 자산 비중을 보면 금융 자산이 한국 사람은 형편없이 낮죠. 근데 미국은 훨씬 높아요. 근데 금융 자산도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주식은 없어요. 대부분 은행에 있거나 아니면 뭐 채권, 그러니까 원금 보장형이죠. 이게 신기하죠. 그 투자를 한 사람과 투자를 안 한 사람의 차이예요. 대부분 저소득층은 그 일하는 자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주식에 투자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산이 5만 원 늘 때 그 상위 1%그 사람들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4억 원이 는다고 그래요. 그럼 한 사람은 저소득층 하루에 자산이 5만 원 늘어갈 때 부자들은 4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의 90%의 사람들은 저소득층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라이프를 택해야 되느냐? 내가 1%에 속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일찍 투자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불로소득이라는 건 말은 되게 싫어하는데요. 그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내 자본이 일한 겁니다. 그게 배당소득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때부터 내가 내가 일하지 않아도 생기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또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나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커피 마실 돈으로 투자하고 자동차 살 돈으로 투자하고 백 살 돈으로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라는 거죠. 뭐 다 부자가 되려면 이 IQ가 중요한 게 아니라 FQ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금융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 몇 달 전에 그 미국의 농구 선수에 관한 얘기예요. 저 사람이 마이클 조던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스펜서 헤어드라고요. 한 1960년도에 엄청난 그 스타였습니다. 농구 선수. 근데 나이키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저 사람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 그 자기네가 만든 나이키 운동화를 갖고 뛰게 되면 10만 원 불, 그러니까 약 1억을 주겠다. 아니면 우리 회사의 주식의 10%를 주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주식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주식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매니저도 문맹이었어요. 그래서 매니저도 야, 망할지도 모르는데 돈으로 받아야 되지. 그래서 1억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얼마일까요, 저게? 20조예요. 그죠? 그래서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달은 사람과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죠. 그래서 블룸버그 뉴스에 떴어요. 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결정한 예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1억이라도 받았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사교육비로 100만 원씩 쓰죠. 200만 원씩 쓰고. 그거는 그 아이가 부자 되는 데 쓴 게 아니라 아이가 가난하게 되는 데 쓴 거죠. 그 돈으로 아이한테 투자했으면 그 돈이 4억, 5억이 될 텐데 대학교 졸업할 때 그걸 애를 가난하게 만드는데 우리 부모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애가 가난하게 되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가. 왜냐? 전염병이 걸렸기 때문에. 금융문맹은 전염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은 전염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100만 원씩 애가 가난하게 되는데 쓰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한국이. 그 결과가 끔찍하죠, 한국은. 노후 준비가 안 된 나라 세계 1등. 노인층의 빈곤율이 세계 1등. 노인층 자살률이 세계 1등.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아까운 돈이 아이들이 부자 되는 데 쓰이지가 않고 아이들 가난하게 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하죠.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한국은. 왜냐? 엄마들이 문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들이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애를 괴롭히는 데 돈을 쓰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형편이 떨어지고 창업가가 안 나오고 아이들은 지쳐 있고 그게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스펜서 헤우드는 어떻게 해요? 1억이라도 받았죠. 한국은 가난하게 되는데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국가인데 왜 자본주의를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봉건주의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그 과거 시험 보면 다 부자가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옛날에 과거 시험 붙으면 그래도 권력과 돈과 따라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시험 봐서 부자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공부 잘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시 얘기하면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은 어떻게 생길까요? 잠을 많이 자야 돼요. 그리고 많이 놀아야 돼요. 스포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한국 아이들은 책도 안 읽고 운동도 안 하고 학원에만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끔찍하죠. 그래서 창업을 할 거냐 아니면 주식을 할 거냐 두 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죠. 워런 버핏이 뭐예요? 주식 투자 안 하면 돈을 일하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은퇴를 못할 것이다. 100% 맞는 얘기죠.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을 자본가로 길러야 되죠. 주식은 무엇인가? 주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예요. 회사의 지분이에요. 딴 얘기 아니죠. 지분을 취득해라. 동업하는 회사다. 펀더멘털을 보고해라. 그런 거예요. 주식과 펀드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주식은 처음에 하기 힘들다. 돈도 없고
분산 투자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펀드부터 해라. 제가 그 주식하라는 거는 펀드 하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제가 주식을 하라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펀드를 팔고 주식을 사요. 그래서 주식과 펀드의 차이를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복리의 마법이죠. 그 제가 퀴즈를 많이 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와서 한 달에 10억, 하루에 오늘 와서 너한테 10억 줄게, 그런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오늘 100원 주고 내일 200원 주고 400원 주고 100원부터 시작해서 2배로 한 달을 주면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A, B. 솔직히 마음은 A로 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그 B가 더 클 것 같이 느끼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100원,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3200원, 6400원, 12800원. 열흘이 지났는데도 10만 원이 안 됐어요. 근데 10억이 낫지 않아요? 그럼 100억으로 올려줄게요. 100억으로 준다면 A, 그러면 좀 B, 100억보다도 더 신기하네요. 맞아요. B가 맞습니다. 530억이에요. 그래서 복리의 마법이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죠.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사교육비 쓰는 게 끔찍하게 아까운 돈이죠. 그 돈으로 아이 이름으로 펀드를 가입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무섭게 부자가 되죠. 이해하셨죠? 근데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문맹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융 문맹이기 때문에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리고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우리 애는 낙오자가 될 텐데, 낙오자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안 되죠. 낙오자는 공부 잘했는데 성격이 이상한 아이들이 낙오자예요. 그리고 공부는 잘했는데 사회 적응을 못한 아이들이 낙오자예요.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부 잘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너는 공부를 잘하는구나. 칭찬합니다. 너는 사람들을 웃기는 걸 잘하는구나. 칭찬합니다. 그래서 코미디언도 유태인이 많이 나오고요. 영화 배우도 유태인이 많이 나오고, 영화 감독도 유태인이 많이 나오고, 미술가도 유태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과학자도 유태인이 많이 나오고. 왜 그럴까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가 취미 있는 애들이죠. 근데 한국은 무조건 엄마 아빠가 애를 잡아요. 그래서 구용수 잘하라는 거를, 그게 유일한 애한테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 결과가, 한국은 끔찍한 결과가 온 거예요. 대학교 졸업했는데 아이는 좋은 학교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경쟁력은 최한 거예요. 공부는 잘했지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어요. 국영수는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뭘 할 건가? 유태인들은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뭘 할 거예요? 지쳤으니까 어떻게 해요? 취직이 유일한 낙이지. 근데 취직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공부는 잘했지만 아는 게 없어요. 돈을 벌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경험을 한 게 있어요? 안 돼요. 회사에서는 안 뽑습니다. 옛날같이 안 뽑아요. 뭐 좋은 학교 나왔다? 안 뽑습니다. 우리 회사도 안 뽑아요. 우리 회사는 어떤 사람 뽑을까요? 경험이 많은 아이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한 아이들. 스토리를 보고 싶어 하죠. 그 세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아이들을 뽑을까요?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게 기준이 되겠죠. 근데 얘가 토플 시험을 잘 봤어. 토익 시험이 높아. 그래서 뽑을 것 같아요? 천만에. 절대로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 잘하면
인생이 편해지겠지.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대신에 우리 아이는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조 단위의 부자가 돼야 돼요. 그게 가능한 나라, 가능한 세대예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한 시대가 온 겁니다. 가능한 시대가 왔어요. 창업 스토리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그 회사가 얼마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몇백 조예요. 그 사람이 자동차 전문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전문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비전이 있었죠. 전기 자동차가 대세를 이룰 거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더 큰 비전이 있었죠. 환경. 지구의 온난화, 지구의 그런 공해. 그래서 휘발유나 경유를 쓰면 이 공해가 되니까 전기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걸 자기가 그거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회사를 세웠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회사에 사람들이 믿어지니까, 거기에 돈이 투자가 되니까, 회사가 지금 그 테슬라가 만드는 그 차가 1년에 50만 대도 안 돼요. 돈을 아직 못 벌고 있어요. 근데 왜 몇백 조의 시가총액이 됐을까요? 궁금하죠? 그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투자가들이. 앞으로는 엄청난 회사가 될 거다. 그럼 왜 한국에서 그런 회사가 안 나왔을까? 왜 안 나왔을까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더 나오기 쉽지 않아요? 한국 자동차 강국이죠. 그 다음에 인터넷 세계에서 제일 빠르죠. 근데 왜 테슬라 같은 회사가 안 나왔을까? 잘못된 교육이죠. 그런 꿈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유일한 희망이 취직이에요. 평생 엄마한테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공부 잘해라. 국영수 잘해라. 그러니까 모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엉뚱한 데 쓰는 거죠. 창의성 있는 교육을 했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주식에 투자해줬고 주식에 투자했고 그러면 꿈이 생기죠. 아, 나는 이런 회사 투자했고 우리 엄마가 그 사준 돈으로 이런 회사에 투자했고 그랬더니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그럼 나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고 싶고 이런 방식으로 나는 창업을 하고 싶고 그 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기업이 나오죠. 그래서 에어비앤비, 우버 다 알고 나면 별거 아니죠. 페이스북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에서는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영수 나 수학 몇 점 받았어. 그 다음에 그것도 1점 차로다가 어떤 아이는 좋은 학교 가고 어떤 쟤는 그는 정말 바보 같은 시스템이죠. 한 개 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왜 나한테 그렇게 큰 문제가 돼야 될까요?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라이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본보다 더 일본처럼 되고 있는 게 우리 한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말로 강대국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부자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엄마들이 변해야 돼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잠을 많이 재우고 많이 칭찬해야 됩니다. 걱정 마라. 네 미래는 굉장히 밝다. 좋은 세상이다. 한국은 엄청나게 좋은 나라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좋은 일이 일어나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뭘까요? 출산율이 올라가요.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유태인들은 애를 굉장히 많이 낳아요. 4명, 5명 낳아요. 그러니까 유태인은 갈수록 부자가 되는 거고 한국하고 일본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갈수록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이제 일본 같은 데 보세요. 혼자 살다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많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눈에 보여요. 부동산만 전부 투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 일본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전부 젊은 사람들 부동산 사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죠? 금융문명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집 없어도 됩니다.
절대로 믿으세요. 월세 살아도 전혀 문제 안 돼요. 집을 사는 순간 나는 손발이 묶이게 돼요. 투자할 돈이 없게 됩니다. 왜냐? 평생 빚을 갚아야 돼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우리가 잘못된 금융지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돈이 일하게 하는 거는 주식이 제일 빠른 거예요. 근데 주식은 근데 좀 걱정되게도 주식은 변동성이 심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심합니다.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 그렇죠? 나는 30년 후에 찾을 거기 때문에. 나는 20년 후에 찾을 거기 때문에. 동업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다시 얘기하면 동업하는 거다. 단기간에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일찍 투자한, 그러니까 한 살 때부터 투자한 사람과 10살 때부터 투자한 사람과 20살 때부터 투자한 사람의 부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녀가 있으면 한 살 때부터 투자해라. 가능한 한 빨리 해라. 나무 심는 거나 똑같다. 노후 준비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다 지나갈 일이고요. 사교육비 끊어야 되고 자동차도 가능한 한 팔아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저도 자동차가 없어요. 저도 여기 올 때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한국은 너무 잘 돼 있어요. 버스 타면은 대부분 집 앞까지 가요. 그리고 1,200원밖에 안 되죠. 미국은 굉장히 비싸요. 근데도 한국 사람들은 꼭 차를 몰고 와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보험이요. 그럼 저기 혹시 보험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예. 아니 저한테 보험을 항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쓸데없는 보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들도 보험은 6개, 7개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 내다가 가난하게 돼요. 왜냐하면 보험은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보험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 보험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돈이 아니다. 제가 이거를 끔찍하죠? 뭔지 아세요? 가난하게 되려고 저렇게 엄청나게 뛰는 겁니다. 그죠? 이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샤넬에서 자기 매출액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많은 회사들이 어려워하죠. 대부분 매출액이 줄어요. 근데 샤넬은 그 매출액이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때문에 늘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금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구나. 저게 결국은 뭐예요? 부자처럼 보이려고 한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들은 저거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부자처럼 보일 이유가 없어요. 부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돼야 돼요. 왜 가짜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샤넬백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가짜 부자예요. 대부분 가난해요. 미국에서도 샤넬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화배우. 아니면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저걸 살려고 돈을 모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 아주 억만장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계가 얼마짜린가? 약 평균적으로 25만 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비싼 시계를 살 이유가 없어요. 이미 부자기 때문에.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처럼 보이려고 100만 원짜리 사고 1000만 원짜리 사는 겁니다.
저게 샤넬이고요. 플렉스, 욜로 다 이제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 팔아야 되고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되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죠. 파이어족은 욜로의 반대죠. 하루라도 빨리 경제 독립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파이어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독립하려고 그러지 말고 엄마 집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세를 아껴야 되잖아요. 그 돈으로 투자해야 돼요. 자동차도 웬만하면 팔고 친구 거 빌려 타는 거예요. 친구가 태워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구는 가난하게 되고 나는 부자가 돼요. 나는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직원이 태워줘요. 직원은 계속 가난해 되고 나는 부자가 되는 거죠. 간단한 원리죠. 예? 렌탈? 차를 렌탈한다고요? 왜요? 아니, 버스 타야죠. 지하철 타야지. 여기 올 때 여러분들 버스 타는 사람과 차를 몰고 온 사람과 그 차이를 아세요? 엄청난 거예요. 차를 갖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약 8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나는 1,200원 주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평균적으로 2만 원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차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루에 운전하는 기간이 2~3시간밖에 없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파킹장에 있죠. 근데도 나는 세금을 계속 내야 되고 보험도 내야 되고 차는 감가상각이 되죠. 근데 그런 짓을 왜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명인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차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차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중요하지. 근데 서울에 오니까 저는 차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작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30분 안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도 되고 버스 타고도 되고. 그랬더니 또 제 유튜브에 악플 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아, 회사가 더 차가 있겠지. 내가 사장이니까 회사 차가 있으니까 가겠지. 우리 회사 차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남들이 사니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차를 팔 수 있다 그러면 파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 어떤 분이 메시지 왔는데 너무너무 제가 감동받은 메시지예요. 결혼했대요, 이번에. 근데 신혼여행도 안 가고 결혼식도 안 한대요. 그 돈으로 펀드에 투자한대요. 너무 멋있잖아요? 아닌가요? 그 정도로 부자가 되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사교육 받으면 안 되고 창업가 정신을 길러야 돼요.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게 많이 쓰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잖아요. 그러면 다 좋은 식당 가서 올리고 뭐 샤넬백 사고 올리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혹시 내가 못 낄까 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샤넬백 샀다는데 내가 그거 안 사면 내가 혹시 어떤 그 그룹에서 밀릴까 봐 그런 겁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저게 길거리 가다 제가 찍은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한테 잠을 안 재우는다라는 너무 끔찍하죠.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유치원은 망해야 돼요. 그래서 유태인은 성인식 때 선물 다 천재구나 가르치고요. 이게 굉장히 재밌죠. 부자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 도덕성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즐거웠어요.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투자를 일찍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공부 잘했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였다 한 명도 없습니다. 부자 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 즐거웠던 사람,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은 부자가 되려면 아버지가 부자여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 없습니다. 특히 공부 잘하는 사람 부자 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공부를 못하게 해야 부자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데 보세요. 창업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6%가, 대학생들 6%가 창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중국은 40%, 일본은 3%. 근데 저게 정말로 창업하고 싶어서 창업하는 게 아니에요. 취직이 안 되니까 창업하겠다는 거예요. 망할 가능성이 크죠. 이게 더 끔찍하죠. 그러니까 한국 그 1조의 가치가 있는 회사들은 그 한국하고 일본은 안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게 엄청나죠. 중국 기업은 시가총액이 젊은 30대가 엄청나게 부자가 많죠. 그런 뭐 여성이 필요한데 우리 한국 사람이 필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창업 정신이 필요해요. 창업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금융 교육이 아주 한국은 완전히 안 돼 있어요. 세 번째로는 뭘까요? 여성 인력을 이용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 세 가지가 다 세계에서 다 꼴찌예요. 창업정신 꼴찌지, 그 다음에 금융교육 꼴찌죠, 그 다음에 여성도 꼴찌예요. 그게 지금 한국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똑같이 대우받아야 돼요. 회사에서. 그래서 여성 인력이 왜 여성 인력이 중요하냐면 한국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똑같은 생각을 해서 그래요. 기업에 가도 그렇고 정부 기관 가도 그렇고 전부 남성이잖아요.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도 전부 남성이죠. 똑같은 양복 입고 있죠. 똑같은 사람끼리 똑같이 매일 만나서 똑같이 회의하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양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여성들은 한국은 위기 때마다 여성들이 살렸어요. 우리 IMF 때도 그랬고 옛날에 임시주라는 때도 그렇고 여성들이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될까? 여성들 역할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 여성들 엄마들이 자식에 대해서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딸들한테 무슨 교육을 해야 될까요? 금융인이 되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창업하라고 그래야 돼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성들이 나서야 돼요. 남자들이 대부분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처럼 되는 거죠. 일본의 문화가 뭐예요? 남성끼리 하루 종일 같이 시간 보내고 또 회식도 해요. 그러니까 집에 12시에 들어가죠. 가족을 안 보죠. 그게 일본 문화죠. 근데 한국도 그런 문화로 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바꿔야 되느냐? 여성이 바꿔야 됩니다. 세 가지, 창업정신, 금융교육, 여성, 이게 다 여성이 해야 돼요. 창업도 여성이 해야 되고 금융교육도 엄마가 아들한테 딸한테 금융교육을 해야 되고 창업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나라가 돼요. 근데 지금부터는 시간이 없어요. 딱 15년 남았습니다. 1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과감하게 사교육비 끊느냐 못하느냐, 그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하면 즐거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가 옆집에 있으면 뭘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측은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부자 될 확률은 확 떨어집니다. 대신에 우리 애는 공부 못하지만 즐거운 아이예요. 착한 아이예요. 호기심이 많은 애예요. 그리고 훨씬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제 말을 믿으세요. 부자들은 즐거운 아이들이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고요.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야 창업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다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 미국의 기업들의 CEO였을 경우 주식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들,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남성들한테 맡겼다가는 일본처럼 돼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건 뭐 미국의 경우인데 미국은 대부분 중산층이 많죠. 어렸을 때부터 그 투자를 하고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미국 근데 한국은 되게 그 참 안타깝죠. 아까 DC형, DB형 얘기했고 401K라는 게 있어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엄청난 경쟁력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한국도 이렇게 돼야 돼요. 주식시장에 돈이 홍수처럼 들어와야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아이디어와 그 돈이 만나게 되면 유니콘 기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 월스트리트 이런 게 이게 퇴직연금에 참 안타까운 거죠. 90%가 원금 보장형에 있죠. 그러니까 주식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저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되죠. 무조건 해야 되고요. 한국 주식은 쌉니다. 그래서 그 한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이게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주식은 부동산은 꼭 사야 될 필요 없다. 부동산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부동산은 일하는 자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가난하게 됐다. 그죠? 주식 투자 실패하는 이유? 샀다 팔았다 했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죠? 돈이 일하게 해라. 예, 제가 그 시간이 다 됐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 라이프 스타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는 라이프 스타일인지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인지. 그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었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부자 될 수 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는 시간인가요? 질문 없어요? 그럼 100%다 동의해요? 일본이 망한 이유가 질문 안 해서 망했어요. 네네. 전망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은 30년 내내 부동산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100이면 지금 약 30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노인층이 많아지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다 치더라도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일하는 돈이 아니죠. 근데 그 부동산에 대한 강박관념이 한국은 엄청나요. 일본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30대다. 그 집 없어도 돼요. 일하는 돈에 돈을 넣어야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부자가 됐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0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부동산이 갖고 있는 거는 이해가 가죠.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많지 않은데 부동산부터 샀을 경우에 그 내 재산은 100%가 부동산이 되겠죠. 그러면 그 부동산이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동산이 하락했을 때는 나는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일본이 그 케이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 룰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월세를 사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집을 사는 게 유리한가? 근데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게 월세를 사는 거는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월세는 버리는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한국은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집을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월세를 사는 게 좋을까? 예를 들어서 그 5% 룰이 있어요. 5%. 그래서 내가 집을 샀을 때 그 집값의 5%, 5%가 1년 내 월세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억짜리다. 그럼 5%는 얼마예요? 5천만 원인가요? 그럼 5천만 원이 내 1년 월세가 되려고 그러면 10억짜리 집에서 내가 월세를 살 때는 한 달에 약 내가 400만 원 정도로 월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집을 사는 거와 월세를 사는 거와 비슷해요. 사도 좋고 월세로 살아도 좋고. 근데 사람들은 400만 원 내고 그 집에 안 살죠. 한국은. 미쳤냐 그러죠. 그러니까 집값이 비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5%가 아니라 2%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10억짜리 집을. 그러면 그 집을 사는 사람은 바보죠.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 그걸 따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안 돼요. 그게 문맹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무조건 집은 올라갈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집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집 사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대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20배를 곱해보는 거예요. 1,200만 원에 20배를 곱해보는 거예요. 그게 적당한 가격이에요. 그럼 내가 100만 원 주고 산다. 그러면 내가 1년에 1,000만 원 주고 산다. 20배면 어떻게죠? 2억이죠. 2억 이상 지불하면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케이스 나도 월세를 살고 있지만 집값이 너무 비싼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30억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월세가 적어도 1,000만 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집값이 비싼 건 맞죠. 네. 아, 아니 책은 내가 네 권이나 썼는데 그거 읽으면 돼요. 그리고 책은 잘못된 책이 너무 많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자꾸 그 그래프를 보여주고 그러는 책들은 안 보는 게 좋고요. 그 책을 그러니까 책을 봐서 그 공부하는 것보다 스스로 배우는 게 더 좋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을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그 아까 얘기한 연금저축 펀드를 드는 게 더 좋고요. 그다음 우리 회사에 제가 절대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니어 펀드라고 있어요. 아이들 펀드. 그럼 우리가 그 아이한테 편지를 3개월마다 보내요.
그 금융 교육이에요, 그게. 네 돈이 어디에 투자돼 있고 그 어떻게 그 이 기업은 어떻고 그거를 그렇게 그게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아이한테 돈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 먹을 때. 야, 네가 우리랑 그러니까 네 돈 가지고 지금 500만 원 가지고 투자했더니 530만 원 됐네. 아니면 반대로 480만 원 됐네. 그 이유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아이가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돈도 벌어보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산이 늘어나는 걸 경험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얘 생일날 그 펀드를 더 사주고 얘 졸업식 날 입학식 날 사주고 그러면 그 아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돈 같이 되는데요. 그게 몇 년이 지나면서 1,000만 원이 되고 1,500만 원이 되고 2천만 원 되고 그게 1억이 되고 하면 아이는 완전히 돈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해요. 그러면 돈을 아끼게 되고 그다음에 그 돈을 1억이 아니라 5억을 만들고 싶어야 되고 그게 저절로 되는 교육이에요.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금융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또 애를 또 잡아갖고 또 학원 보내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 금융교육할 학원이 어디인지 알려 주세요. 학원은 그러니까 공부해서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펀드 매니저를 지금 30년 했는데도 주식은 아직 모르겠는데 그거를 책 보고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네. 유튜브에도 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주시긴 했거든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은데 부모님 자체가 돈 개념이 없는 거예요. 경제 개념이.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용돈 기입장을 쓰게 해야 되느냐, 뭐 경제 뉴스 보게 해야 되느냐, 주식을 사줘야 되느냐, 뭐 이 중에 딱 하나만 하라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그 대화가 제일 중요해요. 대화가. 엄마도 모르는 거 당연하고 네. 애도 모르니까 엄마랑 같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주부 투자 클럽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같이 공부하자. 우리도 주식 투자 클럽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줌으로 교육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들어오셔도 돼요. 우리 회사의 그 홈페이지 보면 그 줌으로 우리 펀드 매니저가 여성이거든요. 우리 저기 우먼 펀드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가정주부들 밤 11시, 10시에 강연합니다. 거기 들어오세요. 그리고 애들하고 네. 같이 보시고. 네, 좋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또 입장이었고 또 이제 학생이나 사교육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이런 질문 주셨더라고요. 어떤 현님인데 야자 시간에 듣고 있었대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야자 시간이 뭐죠? 야간 자율학습 시간. 어. 지금 밤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학업 대신에 펀드를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 주셨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요? 학교? 네. 학교가 아니라 학원. 학원. 어. 네네. 학교는 그만두면 안 되죠. 네. 학교는 그만두면 안 되고 그러면 펀드를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죠. 네. 고등학교도 늦었죠. 그렇군요. 정말 개념이 한국에서 하는 개념과 정말 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학교 때부터 했어야 되고 고등학교 때부터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네, 좋습니다. 외동님에서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연금저축펀드 그동안 많이 추천하셨는데 워렌 버핏이 S&P 500 ETF를 함께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종목을 여쭤보셨습니다. 어떠세요? 그거는 워런 버핏 얘기고 워런 버핏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이고요. 네. 뭐 그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에요. 근데 그 워런 버핏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왜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려고 그러죠? 한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죠. 네. 우선 한국 주식 먼저 왜냐면 했으면 제일 좋겠다.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잘 이해하고 잘 알고 그리고 있으니까. 한국 주식은 싸요. 맞아요. 전체 밸류가 좋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또 이제 마음이 있으니까 한번 또 질문 있으시면 같이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실까요? 주세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또 질문하고 답하면서 오늘 많은 분들의 또 아니 질문 아까 말씀하신 들어보겠습니다. 그 주부 주식 클럽 공부 어디 들어가면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게 홈페이지에 오면요. 메리츠 자산운용 홈페이지에 오면 네. 그런 그 설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래도 궁금하시면 우리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카카오톡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남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줌에 그 참여하고 싶은데 음. 그 주소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보내드려요. 주맥이요? 줌 예, 줌으로 줌으로 해요. 네 예. 보내주신다 링크를. 그래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절대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뭐 리딩방이라고 그래서 네 진짜 많죠 요즘에. 그 주식 가르쳐 주겠다는 거 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한 150명 돼요. 아, 그 돈을 요구하거든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저 로고가 내 사진을 올려요. 음. 그래서 주식 가르쳐 주겠다.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요. 네. 일단 돈 달라고 하는 거는 절대 가짜예요. 아 네. 그리고 존리님이 리딩한 리딩방은 없습니다. 네.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금융의 금자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오늘은 이제 금자 알았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식이나 펀드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정확하지 않은 책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좀 약간 내가 잘못 알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순서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일단 펀드부터 해라. 그럼 펀드 매니저가 편지를 보내줄 거다. 그리고 그걸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 거를 하고 자녀하고 같이 읽어보고. 그래서 우리 우리 교육할 때 그 편지 읽어보기 같이도 해요. 편지를 같이 읽어보자. 우리 그 펀드 매니저가 그 가족주부들하고 같이 읽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제가 책을 그 금융무명 탈출이라는 책을 최근에 제가 썼습니다. 근데 굉장히 쉽게 썼어요. 내가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박소연님이 같은 맥락에 주식과 펀드 뭐가 더 나은가요? 이런 또 질문 주셨는데. 처음에 펀드가 유리하죠. 네. 왜냐하면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루에 10,000원 갖고 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펀드는 간접 투자거든요. 네. 펀드 매니저가 그 돈을 가지고 알아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훨씬 유리하죠. 근데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를 저희가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앱을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앱을 통해서 메리츠 펀드 투자라는 앱이 있어요. 유일하게 국내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보면 거기 펀드 숫자가 한 15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도 주식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뭐 우량 기업, 혁신 기업 그리고 뭐 비상장 주식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런 리스크나 어떤 분산 투자하는 기준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량 기업이나 그러니까 첫 번째로 비상장 기업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겠죠. 내가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그 회사가 상장하기 전에는. 상장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비상장 기업은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은 아마 하기 쉽지 않기도 하고 처음에는 피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기업을 고를 때 만약에 내가 펀드는 죽어도 하기 싫다. 기업을 내가 골라야 되겠다. 그렇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 기업하고 내가 10년 동안 같이 갈 수 있을까? 그걸 봐야 되죠. 그러면 그 기업이 펀더멘털을 봐야 되겠죠. 이 기업이 뭘 만드는지, 그다음에 경영진은 어떤 사람인지,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나고 있는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그렇죠. 주식으로 예. 먼저 하는 게. 저 다음 질문도 있으실까요? 있으실까요? 아, 네, 여기 옆에. 네, 그 강의 중에 공부나 사교육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표님 회사처럼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좋은 대학교나 좋은 이런 백그라운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기업,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 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목표죠.
근데 절대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들어갔을 경우에 평균 그 기업에서 일하는 기간이 한 5, 6년밖에 안 될 거요. 대부분 그 전에 나올 거요. 근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평생의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정말로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자 되는 거는 가장 확률이 낮은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서 그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데 취직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는 지극히 잘못된 목표예요. 그것보다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사교육비 들어갈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투자한 수익금으로 내가 이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게 정확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되면 부자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 네, 좋은데 취직은 하겠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니다. 그렇죠. 근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데 취직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죠. 네, 좋습니다. 네, 다른 분 또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주식 투자가 이런 직장인들만 했는데 이제는 막 학생들까지도 하고 이제 그런 사명감을 또 불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박수형님이 아직 학생이라서 한 달에 용돈 20만 원 받는데 얼마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라고. 한 10만 원? 많이 어차피 교통비 어떻게 용돈이 20만 원이면 네. 10만 원이나 20만 원이야 그게 그 돈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아 예. 그렇군요.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이제 아까 주식에서 아는 주식을 해야 한다 말씀 주셨고 정보를 알면 되게 좋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방프로미님께서 운용사 선택 시 객관적 자료 열람 같은 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또 문의 주셨어요. 네, 이런 게 있나요? 물론이죠. 아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그 어떤 펀드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회전율이라고 그러죠. 그 펀드 매니저가 얼마큼 주식을 사고 파는지. 그래서 만약에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도박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네.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회전율이 낮은 거를 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수료죠.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1년에 1%만 차이가 나도 10년이면 10%잖아요. 네. 그거를 택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이죠. 이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신뢰.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회사에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주식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주식을 사고 파는 단기적인 걸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장기 투자를 보고 있는지, 내 철학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그 강의 그러니까는 그 혹시 이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자산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렇게 좀 그 자산 성공을 하신 경우에서 좀 존경하는 그러니까 좀 영감을 받았거나 좀 롤 모델이 혹시 되셨던 그런 투자가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많죠. 예. 미국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집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미국의 많은 부자들을 만났는데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거는 그 사람들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그래서 그 어떤 허세를 부린다든가 아니면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든가 그런 걸 거의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사장도 그렇고 그 높은 사람들도 다 나랑 똑같이 지하철 타고 다니고 옷도 똑같고 신발도 똑같고 시계도 똑같아요. 근데 철학이죠.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사람들도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덜 부자가 되거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존경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됐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돈을 쓸 때는 또 엄청나게 멋있게 쓰죠.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은 그 자기 재산의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 그러거든요. 죽을 때.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엄청난 돈을 그 좋은 데 쓰고 있잖아요. 근데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에 그 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큼 돈을 쓰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멋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전부 공부 잘하려고 하면 그런 부자는 안 나오죠. 네. 철학은 이때 이제 돈이 주인이 아니라 그런 이제 철학이 주인이 되는 네, 그런 멋진 부자들. 대표님도 그런데 이제 대표님의 그 투자 역사에서 그런 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가장 수익을 많이 봤던 주식과 가장 손해를 많이 봤던 주식 그 경험도 굉장히 또 좋을 것 같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아, 제가 네. 제일 많이 벌었던 거는 아마 삼성화재였던 것 같아요. 한 글쎄요, 한 300배 됐나? 400배 됐나? 예. 그리고 그 실패했다는 주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했는데 상장 폐지가 됐다거나 아니면 뭐 주식 가격이 형편없었거나 그런 거는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되지가 않아요.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그 기업가 동업한다고 생각하는 자세로 투자를 하게 되고 그 회사의 경영진을 천천히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그렇게 실패할 확률이 높지가 않죠. 그렇게 크게 실패하지 않는군요. 우리가 아는 삼성화재 맞는 거죠, 그 300배 수익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또 큰 화두가 되는 이슈인데 이제 김미라님이 질문 주셨어요. 아직 우리나라 주식제도는 금융 문맹을 없애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3억 대주주제도, 주식 수수료 문제 등 아직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대표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는 단기적인 얘기예요. 예, 전혀 그 뭐 없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가 만든 거고 네. 또 그게 또 완화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요만큼도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미시적 그냥 변수네요. 그렇죠. 그게 네. 펀더멘탈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오늘 또 대표님의 투자 철학과 또 뭔가 사명까지 느껴지는 또 좋은 강의와 또 이제 대화였는데요.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제가 이렇게 그 한 사람이 더 만나고 싶고 한 사람이 더 투자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한국이 갖고 있는 이 잠재력을 잘못된 교육,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일본처럼 되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한국은 충분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다 있는데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그런 마인드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전락될까 봐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된다 그러면 저는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로 그 결혼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낳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교육제도예요. 더 이상 아이를 괴롭히지 말아라. 아이를 해방시키고 충분히 놀게 하고 충분히 자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다. 이 아이는 네모나게 태어났고 이 아이는 세모나게 태어났고 이 아이는 동그랗게 태어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럼 동그랗게 태어난 아이를 네모로 만들면 안 되죠. 근데 한국은 다 대학교 졸업할 때 네모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창의력도 죽었고 의지도 죽었고 다 죽은 상태에서 대학교 졸업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쳐 있죠. 그건 누구 잘못이냐? 엄마 잘못이에요. 유태인들은 엄마가 교육하는데 우리 엄마들은 그거를 학원에다 맡기는 거죠. 최악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전부 그 시험 보겠다는 애들만 있으면 누가 장사를 하고 누가 돈을 벌죠? 근데 시험 잘 본다고 부자가 되지 않는데 왜 시험에 매달릴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일본이 그랬죠. 일본이. 우리는 이제 누가 더 희한한 아이디어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우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한국에서 나왔어야죠.
테슬라도 한국에서 나왔어야 되죠. 근데 다행히도 뭐 카카오도 나왔고 이제 그런 회사가 이제 1년에도 몇 개씩 나와야 되죠. 네,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 그런 부정적인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뭐 흑수저는 부자 안 된다. 뭐 절대 그런 것도 믿지 마세요. 미안하다는 말. 나는 뭐가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젊은 세대한테 미안하다. 취직도 안 되는 거 미안하다. 그게 다 무기력한 거예요. 왜 미안해요? 20, 30대가 돈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돈을 벌려고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나는 왜 취직이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그리고 나 혼자 힘이 벅차면 친구랑 같이 하는 거고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같이 하는 거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인터넷이라는 게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물건 팔 수 있죠. 또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다 누구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안 되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공부 잘했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꼭 가져라. 그리고 네. 절대로 부자 될 수 있다. 희망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되게 인상 깊었던 말씀이 산후조리원에 찾아가서 투자 철학을 전파한다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근데 다 거절당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그 말은 즉슨 정말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가장 근데 중요하다.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희망을 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냥 부자가 아니라 조 단위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럼요. 그쵸? 그게 유니콘 기업이죠. 맞아요. 그 마인드로 그 목표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면 분명 다른 세상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지혜 남겨주신 존니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